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먹방 방송이 아주 히트를 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본 적 있는데 그거 한번 보니까 계속해서 비슷한 영상들이 떠서 아주 다양한 그런 분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왜 먹방이 인기가 좋나 봤더니 먹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는 그런 대회가 있다는 것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물을 많이 마시는 거라고 하는데요.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독소를 만들거든요. 그것을 제 영상에서 수독이라는 단어로 제가 자주 표현을 했을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그 생화 반응을 거치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신비로운 과정들을 거쳐서 그것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 되고 면역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 젊음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도요. 마신다고 바로 그것이 자동적으로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몸에 필요한 부위에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교한 과정을 거쳐요. 특별히 우리 몸에는 전해질 그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땀을 많이 흘리면 목이 타잖아요. 그때 너무 목이 타다고 한꺼번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금방 갈증이 해소가 돼요? 너무 우리 경험적으로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물을 마실 때도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해질 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트륨, 칼륨.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목이 타도 한꺼번에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전해질 농도를 제대로 맞출 여가가 없는 거예요. 간하고 콩팥에서 이런 수분 조절을 우리 몸에서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혈액도 있잖아요. 혈액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이 혈액의 농도도 콩팥하고 간에서 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혈액 양도요. 매번 조절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전신을 순환하는 혈액량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모든 혈액이 기계적으로 순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이것도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어떤 때는 그 피가 위장에 많이, 위와 장, 이렇게 소화기관에 많이 몰려있고, 또 어떤 때는 뭐 머리로 많이 몰려가고, 어떤 때는 우리 사지, 골격근으로 이제 피가 많이 몰려간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 경기에 참가를 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머리에만 피가 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신으로 피가 가야 되겠죠. 이런 것이 아주 정교하게 자율신경이나 이런 우리가 다 측정할 수도 없는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조절이 되거든요. 순환하는 혈액량 조절은 주로 간에서 하게 되는데요. 간은 순환하는 혈액량을 줄이고 싶을 때 피를 쫙 빨아들인다고 해요. 이렇게 스펀지처럼 부풀어 올라서. 그러면 순환 혈액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순환하는 혈액량이 많아져야 될 때는요. 간이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는 혈액을 뿜어낸다고 해요. 오그라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콩팥에서는 나트륨이나 칼륨 이런 전해질을 조절하게 되고, 또 수분이 많을 때는 소변량을 늘리고 수분이 적을 때는 소변량을 적게 내보내 가지고 이런 거를 다 조절을 하는데요. 그거 무시하고 갈증이 온다고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물이 흡수가 되지 않고 뱃속에서 볼럭볼럭 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물을 마셨는데 배는 부른데 계속해서 갈증이 오고 너무너무 괴로운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우리가 물도 잘못 마시면 체한다. 그래서 물을 천천히 마셔야 된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많이 먹는 것처럼 많이 마시는 대회가 있는데요. 많이 먹어서 사실 생명을 잃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요. 먹방 이런 거 해서 거의 없는데 오히려 물을 많이 마셔서 생명을 잃는 경우는 심심치 않게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 물만 많이 마셨는데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사람이 죽는 걸까? 여러분 뇌에 부종이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이제 피 속에 혈액
속에 물이 많아지잖아요. 물이 많아지면 물이 많다라는 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포 속으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포 속으로. 그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뇌인데요. 뇌가 부어버려요. 뇌가 부어버리면 이 뇌는 몽땅 신경 덩어리잖아요. 이게 그 신경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1차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소화기계 반응인데요. 이게 구토가 날 수 있고 울렁거릴 수 있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심장이 이렇게 일정하게 박동을 하잖아요. 심장 박동이 전기 자극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기 자극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요. 끔찍하죠? 전기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는 거예요. 뇌가 붓고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 하여튼 이 물은 분명히 물인데 물 많이 마시면 그냥 소변으로 나가지 않나 하지만 우리 몸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기계보다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정교하고 가장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 몸의 육신의 주인인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내가 어떤 식으로 내 생활 리듬을 조절할지 이런 거를 나이 들수록 더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수독 이야기를 이제 지금 꺼냈는데 이 수독이 그냥 측정되지는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항상 이 수독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수독을 어떻게 아느냐,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잘 부어 있으면 내가 수독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이 체표가요, 그냥 한여름에도 무슨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춥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수독이거든요.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도 수독이에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것도. 보통 수독이 많은 사람이 열독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땀과 열이 본래 같이 가잖아요. 그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사람들, 그것도 뭔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그 수분 배치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요. 또 한여름에 끈끈하게 몸에서 땀이 나면서 그 몸에 피부에 곰팡이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루러기라고 하죠. 얼룩덜룩하게 어루러기가 생기는 사람들이요. 그거 보통 곰팡이니까 우리가 발토무좀에 쓰는 약처럼 먹는 그 곰팡이 약이 있거든요. 진균제, 항진균제. 그걸 아무리 먹어도 어루러기는 정말 잘 낫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그게 이미 원인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곰팡이가 이런 멀쩡한 집에는 피지 않잖아요. 집안의 벽지에 곰팡이는 어떨 때 피어요? 너무 습하고, 그리고 뜨뜻할 때, 또 습한데도 그곳이 냉기가 흐르면 곰팡이가 피지 않아요. 습하면서 약간 이렇게 따뜻한 거죠. 온도가 맞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이렇게 체표는 좀 따뜻하잖아요. 여기에 너무 습이 많게 되면 거기에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어루러기의 근본 치료는 이 수독을 해결을 하게 되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기가 그냥 정상적인 피부처럼 내려가게 되면 곰팡이가 서식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몰랐을 때 어루러기 약으로 곰팡이 약을 오래 먹어서 괜히 간만 손상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생기산을 쓰면서 수독이 치료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생기산을 먹고 수독이 치료될 때 나타나는 그 재밌는 반응. 어떤 사람은요, 거의 일주일, 심하게는 한 달 정도를 계속 엄청난 양의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생기산이 병원에서 쓰는 이뇨제 같이 한방으로도 그런 생약으로도 그런 이뇨제가 들어가 있다면 계속 먹으면서 먹을 때는 그렇게 소변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이뇨제를 먹었으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일정 용량의 소변이 빠져나가고 나면은 그냥 더 이상 그런 증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조절이 끝난 거죠. 그러면서 몸이 너무너무 개운해지고 가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에는 자기 몸이 그렇게 부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도
생기산을 먹었을 때 자동 조절처럼 그렇게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몸 여기저기가 저림도 없어지고 소화기도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색이 밝아지고 이런 좋은 반응들이 있으면서 그런 수분이 처리되는 과정을 봤을 때 저는 더 인체가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생기산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것이 우리 몸이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평소에 갈증 해소하실 때 물 먹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하루에 뭐 2리터, 1.5리터, 2리터, 뭐 2.5리터 그런 정도의 물을 많이 먹어야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럼 마시는 물만 가지고 다 수분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밥을 해 먹어도 밥 안에도 상당히 많은 물이 들어있고요. 야채, 과일 이런 것도 거의 다 수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맹물로 그만큼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의 수분이 나한테 필요한지 이런 것을 자기 몸을 잘 관찰을 하셔서 그 양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 물을 먹었을 때 그렇게 뭐 1리터나 뭐 2리터나 3리터나 이렇게 물을 먹었을 때 자기가 느끼는 어떤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반응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좋았던 그 물의 용량을 찾아내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의사나 뭐 또 어디서 본 자료에 의해 가지고 뭐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의 물을 마셔야 좋다라는 식으로 획일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내 몸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 되어서 역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미 몸 속에 그런 수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자꾸 물을 넣어주면 그 물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독이 생겨서 콩팥이나 간이나 심장에 부담만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연구 과제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